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역시 구대명 선생님 모시고 북한 국가보위부의 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선생님은 북한에 있을 때 97년부터 2008년까지인가요? 네. 대략 국가보위부에서 해외반탐국정 운전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비화들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국가보위부 비화에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사건이죠. 김만금 부관 참시 사건, 서관이 농업비서 총살 처형 사건. 그때 한국에서도 뭐 평양도 그때 충격이었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충격이었는 게, 아니 뭐 죽은 지 10몇 년 지난 사람이 묘를 꺼내다가 시체를 부시고, 이런 봉건 시대나 일어날 법한 일이 김정일 시대에 일어났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약 2만 5천여 명이 숙청된 시마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시마조 사건은 국사회안전부, 우리 말하면 경찰이 주도했는데, 나중에 또 최문덕 그 경찰청 뭐 정치국장이죠. 이 사람을 또 보위부인가 보위사령부 내에서 또 죽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비극이 발단이었는데, 자, 서관이 그 농업비서 처형 사건이 일어날 때 아마 그때 국가보위부 입대한 그 초기가 아니었습니까? 네, 예, 정말 그때 평양시에서는 정말 충격이었죠. 서관이 간첩이다. 네, 간첩이고 네. 이적기만자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농업 체계를 완전한 말살시켰다는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돌았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시마조 사건이 정말 사람들이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왜 공포를 자아냈냐면, 이 사람들이 매 간부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력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한 달이라 열흘간이라도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그걸 잡아가지고 취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강압 진술을 받아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 기만이라 하면 주로는 뭐 6.25 전쟁 때 네, 그렇죠. 너 열흘 동안 어디가 있었어? 네, 그때 뭐 우리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 이놈 이건 뭐 미국 놈들한테 가서 간첩 교육 받았구나,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명 간첩. 네, 그렇게 몰아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난행군 시기라 사람들이 막 무리로 굶어 죽어가는데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농업비서가 간첩돼서 농사가 망쳐져서 너희들이 굶어 죽었다, 이러려고 해서 서관이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서관이 그 비서를 죽이고, 그럼 뭐 가족들까지 또 어떻게 다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는 이름난 사람이 처리가 됐다 하게 되면 그냥 가족 친척까지 다 처리된 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했다면 뭐 죽이거나 수용소 끌고 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죠. 그리고 김만금 김만금은 그 80년대 농업비서인데 서관을 추천했던 이유로 갑자기 무덤에서 나와서 시신부시고, 또 김만금 멀쩡히 잘 살던 가족도 다 잡아갔죠. 네. 그리고 그 시마조 사건 때 간부들 한 2만 5천 명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니들이 억울한 사람 다 죽였다 해서 또 그 사람들 잡아갔던 안전부 사람들 또 4천 명을 또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최문덕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격장에서 사람 죽이면서 지는 또 향락을 느끼고, 네. 딱 누구 보고 배웠네요. 김정일하고 똑같은 수법인데, 그렇죠. 참 그 위가 맑아야 아래도 맑다고 똑같이 하다가 집 분수를 모르고 그러다가 죽여버렸는데, 근데 최문덕이 스스로 안 하고 또 최문덕 위에 그 문성술 조직부 아마 본부당 비서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최문도희가 정말 법무서인 줄 몰랐죠. 중앙당이고 조직부고 가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그 이름만 나와도 그걸 그냥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로 알고 있죠. 걸리면 간첩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문덕이한테 지시를 준 사람이 문성술을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 문제는. 제가 무기에 있을 때 그 문성술 손녀하고도 제가 같은 학년이었는데, 문성술이 하면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이었고 본부당 책임비서면 김정일이 뭐 형식상으로 당 사업도 보는 비서였단 말이죠.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지막 결국에 최문덕 죽일 때 고문받아 죽었다 이렇게
있는데 문성수리 사건도 입에 올랐댔습니다. 최문덕이가 죽였는지 문성수리가 최문덕이 죽였는지 어쨌든 죽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김정일이 보십시오. 죽일 땐 모른 척 하다가 이젠 다 죽였나 해가지고 너무 많이 죽였으면 대놓고 또 죽인 사람을 또 칼잡이를 또 죽여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수용소가 막 미어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문덕이 기억이 됩니다. 나쁜 놈을 죽이면 나쁜 놈이 죽인 사람의 가족은 또 꺼내오지 않나요? 그때 다 꺼내왔습니다. 다시 꺼내왔어요? 네. 몇 년 만에? 김정일이 아마 2년 만에 꺼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너무 커지다 나니까 김정일이가 아마 이게 좀 잠재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중지시킨 거죠. 오히려 이 최문덕이 사건이 너무나도 이 반당적, 독선적 그런 행위로 규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보안원들까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지시를 줍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부에서 강력한 사제단을 모아가지고 이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하라. 이렇게 돼서 우리 국장도 같이 신미리 애국 열사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대성산 혁명 열사령과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 수용소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그 가족들이 나옵니다. 아, 수용소에 석방시키자마자 신민이 데리다 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지시를 받고 곧바로 그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가족들이라는 걸. 근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노인도 있고 뭐 저 중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여인들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여기 사건 피해자들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왜 없냐 하니까 그 2년 만에 남자들은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다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본 수용소에 가면 남자는 2년 넘기지 못한다 뭐 그런 네, 얘기잖아요. 아마 1년 넘기기도 아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정치본 수용소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관이 가족이나 김만국 가족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열사령에 묻혔던 그 가족 피해자들이 와가지고 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울음이 못 나가죠. 이 제도에 대한 너무나도 이 큰 억울하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또 체험을 하고 근데 이제는 또 배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다 남자들은 죽고 정말 가까운 살부치들이 다 죽고 보니까 정말 여자들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눈물 맞아 말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이거 울어야 되는지 정치본 수용소 감정이 마비됐죠. 그렇죠. 잘못하다 또 끌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인간으로서는 이제 상실됐죠 그 사람 그분들이. 그리고 그 사람 내려놓고 그다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엔 국가보위부의 간부들이 쭉 서서 거기에 머리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드린 거로. 인사로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 뭐 평촌 아파트 붕괴됐을 때 나와서 이렇게 인사했던 게 네. 이전에 먼저 있었군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아유 근데 무슨 뭐 인사한다 해서 수습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 김만금 뭐 서관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복권시켰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뭐 법권이라는 게 회복을 그냥 했죠.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그 사람들한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고 아무리 회복을 해준다고 해서도 이 사람들 대려 이어가면서 이게 아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관인을 공개 청살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회복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시켰다 하면 그 뭐 죽은 시체를 파서 뭐 애국열사랑 이런 데 갖다 그러니까 열사령에는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아 김만금은요? 네, 김만금만 그 파냈던 것만 했죠. 아 그 김만금 애국열사령에서 파서 시체 막 부셔놓고 근데 그걸 다시 또 네, 그렇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묘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유해는 그렇죠. 이미 다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밀히 애국열사령 가면 그 김만금 농업비서의 묘가 있는데 그거 파서 유골을 부셨다가 유골 못 찾으니까 다시 또 가묘 만들어서 애국자다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가면 있겠죠 그 묘가. 참 살벌한데 그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 뭐 푸른지 아카데미 사건 해가지고 소련 유학파들 막 숙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 차로 한 4명 정도를 화성을 했습니다.
푸른지 아카데미 사건 당사자 네. 어떤 방식으로 호송했나요? 그러니까 하루는 국장이 나와서 나한테 설명을 합니다. 해반탕 국장. 예. 그래서 우리 국에 4명이 있었거든요. 그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나오겠으니까 그 일정한 그때 우이탑에서 넘겨줬거든요. 모란봉, 우이탑? 네. 모란봉 벽에 있는 우이탑까지 가서 거기서 담배를 산다거나 무슨 일정한 구실을 대라.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사람들이 처리되는 상황을 미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국장이 가자니까 생각 없이 나왔는데 국장도 같이 타고 뒤에 탔죠. 둘이 같이 탔는데 담배 사러 가자 하고 쭉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사러 가자는 그 사람은 국가보이부 무슨 회의 있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딱 그런 어떤 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든가 이런 느낀 눈들이었던 걸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다음에 건장한 사람들이 2명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굳어지는 거죠. 내리지도 못합니다. 차에서. 그러니까 뭐 아마 본인들도 나도 언제 잡혀갈까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죠? 아카데미 갔던 동창들 다 잡혀가는데. 네. 근데 국장이 나와라. 뭐 갑자기 회의 가자 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죠. 야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깊었는데 우이탑에 딱 내리니까 국장 내리고 네, 오죠. 딱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또 보이사령부입니까 그거? 네, 보이사령부에 다 이간절. 그러면 그런 식으로 4명 넘겨준 건가요? 네, 4명이 넘겨졌는데 그때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국가보이부, 보이사령부 처나 이런 데서 영웅 만들기 처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 만들기 처라는 게 한 개 처에 5명이라면 이번엔 너 차례야, 이번엔 내 차례야 이런 식으로 영웅 만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첩 자백 받으면 영웅 주나요? 그러니까 성과를 올려서 문건을 위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제목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영웅 추천을 하는 거죠. 뭐 가면 뭐 때리고 어찌고 뭐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이사령부라는 건 국가보이부는 그래도 뭐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조금 지키느라고 하는데 보이사령부는 그 법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무지막지한 군부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국장도 사실 그 국장도 나중에 그 처형된 국장 아니면 간첩을 몰려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국장도 자기 새끼들이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을 근데 딱 데려다가 먹잇감을 넘겨주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와, 이게 또 북한의 사회에서 이게 살려면 와, 저 간부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은 정말 이 살얼음장에서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국장도 자기 부하들 넘겨주고 그래서 사는가 하면 또 나중에 간첩을 몰래서 처형되고 그리고 또 때려가면서 영웅 만들었던 놈들은 또 나중에 또 처형되고 근데 그 멍청한 바보들이 이런 짓을 20년 동안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김정일 때부터 지가 마치 잡으면 영웅 되는 것처럼 지금도 아마 때려서 고문 만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당국자들이 많이 봐요.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뭐 북한 보이브 스파인지 뭔지 저한테 악플다는 놈도 있어요. 뭐 조국을 왜 비방하냐고. 이보세요. 당신들이 조국이 말이에요. 이래요. 그 아직도 충성 바치는 거 멍청하게 이제 다음이 당신 차례가 될지 그 다음이 당신 차례 될지 그 20년 전에 다 겪어보신 분들이 나와서 일해 죽고 넘겨줘 죽고 간첩 잡으면 영웅 된다 또 당신 차례가 또 당신 간첩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내가 북한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참 오늘 국가보이부의 이 간단한 이 속사를 보면서 우리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 저도 들으면서 북에 살아왔지만은 구대명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승진 안 하고 제가 한국에 오기 참 잘했다. 구 선생님도 참 오시기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렇게 과거의 그 경험을 또 저 자신이 체험했던 경험을 담아서 책을 썼죠. 거품이라는 책을 지금 발매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는 15분밖에 못하지만은 책은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부터 그 책을 꼭 사서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해주신 구대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